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시가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서 서울 우수 한옥을 선정하겠다고 하는데요. 2001년 이후 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서울시의 모든 한옥은 10월 11일까지 서울한옥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서울 우수 한옥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소규모 수선 등 한옥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십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진 소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주거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장님께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살펴주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까지 살펴주시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난 시간엔 주택 수요에 관련된 수요가 어느 지역으로 또 고령층, 노인층, 에코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택 구조, 주택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어떤 인구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구조도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본격적인 수요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하든 안 하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택 하나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있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하는가 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경기 광역시 및 기타 도시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지 않을까. 서울 중심에서 조금 더 정신없고 복잡한 그런 지역에서 살기보다는 약간 한적한 지역에 조금 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에코 세대는 당연히 서울내에서 서울내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걸 또 워낙 또 따지기 때문에 서울내로 이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또 선호합니다. 당연히 선호하겠죠. 동북권에서 동남권 쪽으로 많이 이전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동남권 지역으로 해서 많은 물량들이 확대가 되고, 물론 동북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남권 지역으로 해서 서남부 지역부터 동남 지역으로 굉장히 물량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에코세대는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동남권 지역으로 조금 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똑같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서남권 지역에서 동남권 거의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와 30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되면 단독 다가구 정도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전원주택 붐이 일었을 때도 텃밭 가꾸면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자 하는 부분들, 경기 남부 또는 현재 기타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에 조금 복잡한 지역을 벗어나려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는 다시 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50대, 40, 5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하고 환경,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전원생활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이제 전원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병원이라든가 기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동부권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한적한 지역들이 많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중심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규모는 당연히 축소가 되고 있죠. 1, 2인 가구밖에 없고 현재 1인 가구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규모는 더욱더 작아질 겁니다. 더욱더 작아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25.7평짜리 아파트가 현재 기준선이 조금 더 무너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더 작아질 겁니다. 저성장 기조 때문에 실속형 주택 인기 앞으로 더욱더 계속될 거고요. 가족수 적정 규모, 가족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한다. 디자인과 실용성, 멋스러우면서도 실용 가치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따질 거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85제곱미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40에서 60제곱미터, 거의 18평, 25평 미만짜리 현재 주택이 더욱더 대세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소형주택을 앞으로도 더욱더 선호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이미 잡힌 겁니다. 거기에 주거비 절감 주택도 인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주거 관련된 비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과 각종 매달 나오는 고지서, 거기에 나오는 요금들이 있죠. 또 물론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재산세라든가 아무래도 어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내긴 하지만 주택의 가성비를 구매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얘기죠. 가성비가 좋은 주택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주택들, 현재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요즘에 많이 이제 트렌드화 되고 있는 이제 실험으로 어느 정도는 앞으로도 상용화 될 수 있는 주택들, 그런 주택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저에너지 주택이라든가 그린하우스 이런 형태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형태로 주택들이 방향이 제시가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간 기능을 다양화할 겁니다. 1인 주택들, 혼자 살고 있는 그냥 불량 원룸이 아닌 통원룸이 아닌 그 안에서 모든 수납 공간들을 다 숨겨놓고 수납 공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고 각종 자재들이라든가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한 정말 초소형이면서 고급 주택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고소득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진행되겠죠. 초소형 주택이라든 기능과 서비스를 중시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주택단지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더욱더 확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기능 다양화해서 한 공간에 다기능, 한 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기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조건들 이젠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멋스러운 주택을 이제 원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환경도 실제적으로 어떤가 또 따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숲세권, 그 주변에 현재 녹지 공간이 얼마나 많은가 따집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저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초소형이면서 정말로 고가의 어떤 자재를 쓴 그런 주택들이 앞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세컨하우스라든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실속과 가격을 중시하고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 IoT, 현재 사물 인터넷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진화가 돼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현재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 형태까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또 사물 연결을 넘어서는 주택 관련 산업 융화, 이게 4차 산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재생산한다거나 휴대폰으로 모든 집안의 것들을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이제는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도 더욱더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주택을 이제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세, 실제적으로 월세, 전세 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월세 시대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급화 추세로 가지 않으면 현재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임대료 받는 조건이 아닌 정말로 고급스러운 자재와 그 주변 환경 또는 현재 그 주택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이제 월세를 내고자 하는 임차인들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의 구매 목적은 당연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령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고정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현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게 맞고요. 소득의 4분위, 5분위, 고소득자 같은 경우도 임대 수익 부동산 구매 여서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다.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 수요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 수입을 바란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부동산 쪽에 그만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또 저금리 시대인 만큼 임대 수익과 주거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거기가 임대소득, 보장되는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현재 금리가 또 계속 또 현재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돈 값어치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해서 그만큼 높은 수익을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계속 임대사업자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 고가의 소형주택이면서 1인이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 또 입지 여건 따져서 현재 그 주변 그 수요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임대를 정확하게 또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형태로 간다. 따라서 이 형태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대가 교차됨에 따라서 미래의 소비자가 된 에코세대는 실속을 추구하다고 합니다. 자, 가성비와 저에너지 주택, 그린하우스로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는 임대 사업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이죠. 첫 번째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과는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의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12층 중에 3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3억 8,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특히 많이 따지시는 직주 근접성에 특화된 것 같은데요. 강남구 삼성동 부동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거지 비율보다 상업용 비율이 워낙 높은 지역이 삼성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지 공간도 부족하고요. 거의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 일반인들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이면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또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는 상업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층 건물에 현재 기계식 주차장, 또 외부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에 내부 구성 보게 되면 현재 내부에 복층식 계단을 이용한 2층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룸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 4대, 그다음에 오븐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전자제품까지도 완비가 된 풀옵션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국제로 복합지구 코엑스라든가 현대자동차 중심이 되고 있는 개발의 핵이죠. 그 주변에 현재 9호선 현재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도 더욱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너편 쪽에 녹지 공간도 있기 때문에 걸어 산책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개발 구도가 탄천 중심 또는 한강 종합개발권역 그리고 현재 송파와 강남 지역을 연결되는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또는 영동대로 통합개발까지 또 여러 가지 복합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또 교육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교육제도가 개편이 되고 자사고가 또 특목고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대거 또 8학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경기고등학교라든가 휘문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동초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등 기본적인 초, 중, 고가 이미 배치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우수학군이죠. 그렇다 보니 이 지역으로 다시 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 또는 현재 주변 환경상 주거지 부족 때문에라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쇼핑몰 공간뿐만 아니라 공항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면세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상권들, 또 공연시설들, 외부 인구들,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또 돈을 쓰는 소비 지역이다, 소비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현재 상권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의료 복합지구는 현재 말 그대로 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 업무라든가 마이스 또는 현재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국제 포럼 또는 현재 포상 관광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어우러진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포커스가 맞춰진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개발되는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통합사옥의 전시장, 컨벤션, 호텔, 오피스, 판매시설,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이제 고용 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고용 인구가 현재 현대 직원만 8만 명.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 거기에 또 말씀드린 대로 전시장, 컨벤션, 오피스,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여기에 또 근무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의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현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장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GTX ABC 노선, 또 GTX KTX 공영 구간, SRT까지도 현재 연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GTX와 KTX가 공영된다는 얘기는 이제 지방, 먼 지방까지도 현재 KTX가 연결된다. 부산까지도 갈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신사선 급행철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사람들 이용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상권들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하공간 개발될 수밖에 없죠. 이 영동들의 통합개발,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잠실야구장 30배 정도 되는 거대 도시가 만들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엄청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는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에 현재 임대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3억 8,500만 원 정도 현재 대출 가능 금액, 전세 시에는 1억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4,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6차선 대로변이고요. 대지가 6.51제곱미터, 건물 64.00제곱미터에 실조정 면적 17평, 복층 포함입니다. 2017년도 4월 현재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에 복층, 3룸 구조고요. 12층 중에 3층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교통, 업무, 인프라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연예 기획사라든가 연예 관련자들이 워낙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삼성동, 청담동이 그 일대죠. 주거 임대 시세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 수요 굉장히 좋고요. 본인에 맞는 투자 여건. 말씀드리는 임대 시세는 이 주변에 고소득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입지가 돋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9호선 2분 거리에서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1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66.24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48.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막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 구조로 14층 중에 저희 4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4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9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지역 안에서도 핫플레이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막 준공된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소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 집 앞에 걸어서 전철역이 1분 거리, 그것도 현재 그냥 일반 노선이 아닌 환승역이 있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임차 조건은 없겠죠. 임차 수요가 당연히 이쪽 지역으로는 이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구가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14층 건물이고요. 현재 보이는 창가 쪽은 사무실, 아래쪽에는 현재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다 보니, 상업지다 보니 상업용지 배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50세대 현재 구성이고요. 내부 구조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의 기본적인 구성에 전체가 다 투룸 구조입니다. 면적 차이가 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다 투룸 구조고요. 아무래도 전세입자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까지 걸어서 채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양재역입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가 양재역이 양재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양재동 세 지역을 연결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구 지역의 왼쪽 편이 서초동이고요. 서초동 안에는 강남대로와 연결돼 있죠. 강남대로 연결된 부분에 GTX C노선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철역이 2개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3개를 이용하실 수 있다. 트리플 역사권이 되고요. 그것도 그냥 전철이 아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재 역세권 개발 권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효과도 우수하고요. 서초읍면 R&CD 센터가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전철역으로 한정거장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서초 IC 중심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때문에라도 현장에서 서초 IC까지도 차량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그 서초 IC와 현재 그 라인이 지하화가 되고 복합시설, 주거지역 상업시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진행되면서 그 주변 주거지 가격이 일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역과 연결된 강남 대로변, 롯데타운 또는 현재 오른쪽에 개포 주공단지라든가 대치동 학원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하나를 더 이용할 수 있죠. GTX C노선입니다. 거기에 현재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 편에 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신동가가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5,000세대 정도 되고요. 무지개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동가는 현재 2주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주거지 가격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대로와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 주변에는 상업지다 보니까 현재 아파트 구조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업시설, 사무실과 오피스텔밖에 없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물건이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강남역과 연결된 양재역, 이 업무 밀집 지역이죠. 업무 밀집 지역이라는 얘기는 업무 시설들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고 현재 관련된 시설에 연결된 또 직장군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구축은 강남역과 연결된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도보 한 10분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병원이라든가 구청 또는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관공서들 여러 가지 기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주변의 임대 시설을 계속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붉은색 라인이 1차, 파란색이 2차인데요.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용도 변경이 되고요. 높은 건물들이나 업무시설들이 더 확충이 된다. 업무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토지 가격이 일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서초동 또 공공청사, 실제로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단지로 다시 현재 리모델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더욱더 많이 확충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들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서초읍면 R&CD 단지죠. 실제적으로 4개 권역으로 10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중서기업 육성단지와 KT, 삼성, LG, 연구원 단지가 이미 있고요. 현대, 기아자동차까지 현재 가세를 하겠죠. 거기에 화물터미널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주변에 유통시설들 같이 만들어지고 색깔별로 해서 그 주변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 주변에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교통이나 직장인 구성들 또는 그 주변에 어떤 생활시설들이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는 라인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거다 보셔야 되고요. GTX C노선, 말씀드린 대로 C노선이 의정부에서 현재 삼성을 지나 군포 금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보이는 대로 양재역입니다.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019년도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물론 느려질 수는 있으나 2024년도 정도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른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가격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세 가능 금액 3억 8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 약 1분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재걸음은 한 40초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분양 66.24제곱미터. 건물이 48.10제곱미터에 20평형 아파트의 실존형 면적이 14.55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널찍한 투룸입니다. 2019년도 9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까지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굉장히 훌륭하다. 14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도 좋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임대 시세 배후 수요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당연히 실제적으로 독보적으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실거주냐 투자 여건이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구입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노후 수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또 임대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현재 굉장히 여건들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강남에서 또는 물론 어느 지역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양재역에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이번 달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신축 아파트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3기 신도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오후 2시에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강남구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3억 8,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서초동 신축 아파트의 개요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면적은 66.24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8.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신축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9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액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나와주셨는데요. 언제나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와주시는 분이시죠.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유형으로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동산을 선호하는가? 바로 그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인건비는 날로 올라가죠. 그리고 집가는 날로 상승하고 그리고 온 부자재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부동산, 화폐 가치의 하락을 메울 수 있는 것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월세 수입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가와
그리고 소액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파트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투자 가능한 상가와 아파트를 가져주셨다고 하는데요. 기대감을 안고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의 신축 상가인데요. 1호선 광명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218.16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97.79제곱미터네요. 2019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근린 생활시설의 구조로 총 3층 중에 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신축 상가의 가격도 만나봐야겠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7억 9,19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5천만 원에 월 26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4억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월세 시 2억 6,69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상가, 그중에서도 대표님이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의 상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자, 그렇습니다. 광명시 앞으로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큰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자, 건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세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상당히 멋진 건물이죠. 그리고 세면의 도로를 접하고 있고 특히 광명역과의 거리는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8,782제곱미터인데요. 자, 2,657평 상당히 큰 대지죠. 자, 그곳에 연면적 66,697제곱미터 약 21,175평에 달하고요. 자, 이곳에 업무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운데 동은 B동인데요. 자, 양 A동과 C동을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이다. 지하 4층에 지상 18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693대, 법정 주차 대비 172% 상당히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동의 우리가 평면도입니다. 이 가운데가 B동인데요. 자, B동 전체를 사용하고 그리고 C동 2층과 3층 반을 사용하는데, 자, 이곳은 예식장으로 약 10년간 임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안에는 에스컬레이터가 2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휴식 공간까지도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네, 얼마 전 7월에 막 세워진 건물이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고요. 자, 거기다가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건물 안의 상가라고 합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안에서도 광명역세권 지구라고 하셨는데요. 입지 조건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광명시 하면 가장 입지 좋습니다. 서울의 접근성 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본 매물은 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가 잘 나와야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2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랄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본 매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이케아랄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코스트코 이러한 다양한 생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선의 KTX 그리고 고속도로 이동까지 아주 편리하다고 하고요. 가까이에 또 대형 쇼핑몰까지 있어서 유동 인구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가 다양하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가에서 월세를 창출하면서 그리고 미래 가치, 특히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바로 이곳에는 광명역세권 지역이 바로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신안산선 사업인데요. 자, 이 신안산은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역을 걸쳐서 우리가 서울, 여의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복선 전철이고요. 자, 이제 올
그죠? 9월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면 우리가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광명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에 아울러서 올곳 판교선, 올판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올곳, 시흥을 거쳐서 우리가 광명역을 거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동서간 복선 전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사업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2025년 정도면은 개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수혜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광명역인데요. 이 KTX 광명역 주변에 약 6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식산업센터, 의료 복합센터, 그리고 미디어, 밸리,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자, 이곳에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공원까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이곳에는 상당히 우리가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 수요만 해도 13만이 이루고 고정 수요만 해도 약 3만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그런 수요들을 갖추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광명시가 우리가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인데요. 바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바로 광명역세권에서 반경 약 2.3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곳의 부지는 약 62만 평에 달합니다. 자, 이곳에 물류산업단지랄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아파트, 첨단 R&D 산업단지, 이러한 4개의 단지로 조성이 되는데, 이러한 조성사업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올해서 내년 정도면은 이러한 단지들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늦어도 2024년 안에는 이러한 유통이랄지 아파트, 그다음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들이 다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한 기업체 수가 약 2,200여 개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일자리가 약 9만 6천여 개 이상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광명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 광명 역세권 지구에 정말 얼마 전에 지어진 상가잖아요. 투자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입니다. 약 30평 정도에 달하는 상가인데요. 자, 7억 9,190만 원이 되겠고요. 이미 10년 동안 에딩홀로 임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인데요. 자, 보증금 5천에 올 265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자, 대출은 4억 7,500만 원 정도, 약 60% 정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690만 원이면은 우리가 광명 역세권 지역에 아주 훌륭한 상가를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의 상가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상권이 참 활성화된 지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곳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상가는 공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이자가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관리비가 또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가 확정돼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수익성이랄지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10년 장기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자, 5년이 지나면은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일자리, 교통, 주거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에서 함께했습니다. 광명 역세권 지구에 새로 지어진 신축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고경세 대표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과는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2.17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75.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2개,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4억 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6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 3룸으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장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실평수가 약 23평 정도,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고요. 자, 이달 말 정도면은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3층 중 5층에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미 외관이랄지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77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대가 채광이랄지 통풍,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에는 공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에어컨, 옵션으로는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문이랄지 비대, 그리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CCTV랄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아파트인데요. 자, 내부입니다. 거실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벽면도 편백나무로 마감을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입니다. 굉장히 수납 공간 또 넓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비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77세대로 이루어진 새 아파트입니다. 옵션, 탄탄한 옵션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입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까이에는 우리가 지하철 7호선이죠. 군자역 한정거장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지하철 7호선이랄지 그리고 또 건대역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6호선이랄지 8호선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서울 도심 지역이죠. 동대문이랄지 종로, 시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20, 30대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잠실이랄지 강남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직주 근접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5분권 이내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학생을 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살기에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쇼핑몰이랄지 그리고 대형 마트, 영화관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중량천이랄지 용마산,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한강공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로와 영등포, 여의도로 이동 수월하겠고요. 녹지와 생활 인프라까지 확인했는데요. 자, 이제는 저희가 이곳에 투자를 할 때 미래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개발 호재 생각이 많습니다. 자, 이곳이 뜨는 이유는 특히 전농 답심리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커졌다라고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장안평역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로 명성이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의 자동차 복합행정센터, 그리고 부품센터, 이러한 그리고 자동차의 정비, 전시 판매,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크게 창출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바로 2025년 정도면 이 벤처기업 육성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개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자, 이 지하 사업은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자, 이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시켜서 특히 상행선은 우리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착공을 할 것인데요. 자, 2022년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하행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도, 특히 올게 IC에서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지하 사업인데요. 자, 이곳에 특히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개설이 됩니다. 그로 인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녹지축입니다.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는 전체를 우리가 수변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우리가 여의도공원의 약 10배, 75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수변이 공원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호재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청량리역이죠. 서울 동부권의 핵심 교통지역으로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자, 이곳에는 GTX입니다. 광역급행철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신호선, B노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 경전철까지 들어옵니다.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주까지 이어집니다. 이 GTX가 우리가 착공에 들어가서 완료가 된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20-30분 대면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망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 26년 정도면 개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사업도 2022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7년 정도면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안동 지역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전철 사업이죠. 경전철 사업인데요. 자, 이러한 사업도 청량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내역까지죠. 약 9.05km의 구간인데요. 특히 이 장안동에 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역이 생길 경우에는 다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고 특히 청량리까지는 2정거장 정도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다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개발 호재 만나보니까요.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는 데다가 이 주거 환경과 교통까지 더욱더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곳의 신축 아파트의 3룸입니다.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약 23평 정도 달하는 그런 3룸이고요.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4,500만 원,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는 3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6천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우리가 핫한 지역이죠. 우리가 장안동 지역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셔서 6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신축 아파트 3룸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핫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우리가 향후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는데 자, 미래의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GTX, B노선, C노선 그리고 면목선, 경전철까지도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히 동대문, 강남, 잠실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실거주도 할 수가 있고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6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30평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를 마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신축 아파트 3룸 함께했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투자로 자산 증식하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5분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선착순으로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정보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